뉴스를 분해하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잠시 후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 5분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원고를 써놓는 시점이 조금 더 앞서가지고 이건 수정을 못한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공방 가운데 이른바 해병 카톡방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이틀째 문제 제기를 했어요. 먼저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난달 그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은 이종호라는 민간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 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이 인물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야당에서 던진 거죠. 예. 근데 이 인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서 그러면은 이게 김건희 여사랑 연결되는 연결고리인 거 아니야? 이런 의문에서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JTBC는 이 단체 대화방이라는 것을, 해병들의 이제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그 대화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언급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가지고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 친분 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사건의 배우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톡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가 맞다면 이는 제보 공작 사건이자 정원 유착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우리 뉴스공감에도 출연한 적이 있죠. 김규현 변호사가 이 대화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고, 오늘은 뭐 김규현 변호사인 것이 확인됐다라는 얘기도 SNS에 썼습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 의원의 말대로 과거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서 일한 적은 있고요. 이번 총선에서 또 그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려다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은 이거 민주당 사람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등장인물이 있어서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거 이종호, 이미 이제 이모 씨라고 하다가 이제 이름이 다 나온 상황이라서 많이 이제 언론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밝히는데,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회사, 작은 투자 회사의 대표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재산을 관리했다, 계좌를 관리했다, 이제 이런 이제 의혹 아니면 거의 사실로 이제 밝혀진 걸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온 상황이니, 김건희 여사랑 이종호라는 이 이종호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대표가 둘 다 이제 한 명은 당연히 해병대고 한 명은 해병대 출신이고, 그래서 골프를 과거에 이제 치러 가겠다라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런 대화를, 물론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지만은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을 보러 가겠다라고 이제 해병대원들이 얘기를 했던 게 제목이 멋쟁 해병, 이런 단톡방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 임성근 사단장은 입법 청문회에서 본인이 모르겠다, 이종호를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는 관계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은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임성근으로부터 구명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게 이제 야당 측의 주장이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그거를 제보를 한 사람이 김규현 변호사니, 이거는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공작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은 보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청취자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작일 가능성이 있는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저 단체 대화방은 지난해 5월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사고가 발생하기도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상병 사건이 발생을 하고, 김 변호사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박대령 변호인으로 비교적 최근 합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좀 추정의 단계인데요. 박대령을 변호하면서 또는 이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 외압이 맞다면 도대체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이렇게 지키려 했던 거지라는 의문은 국민들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전에 뭐 대화방에서 이런 인물이 언급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적이 있던데 이런 과거의 일이 떠올랐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접적으로 박대령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알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로서 취득한 정보를 뭐 본인이 수임한 사건은 아니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또 있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다 안 되겠다, 공익 제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JTBC 쪽에 이제 저번에 좀 얘기를 들은 건데 이거 제보 자체가 최근 일이 아니라 꽤 오래 전에 이미 받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자가 그거를 받았는데 다만 이종호라는 사람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의 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제 보도를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맞는 조금 보도같이 뭐 이런 파급력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서 나는 이종호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니 이거는 분명히 이게 카톡방에 나와 있는 거고 아는 건데라고 해서 JTBC에서 보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의 말대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 그 연결고리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심지어 뭐 그 임성근 사단장이 거론됐던 골프 모임이 성사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JTBC에서 보도한 내용만 갖고는 알 수 없는데 그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제대로 좀 지적을 했다라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종호와 임성근 사단장이 골프를 쳤다고 해도 그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수사나 뭐 다른 증거가 나와야 밝혀지는 건데 권성동 의원의 말대로 이걸 제보한 사람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습이다. 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는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꺼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JTBC 보도 이후에 그 시민 언론 민들레의 보도를 보면은 부승찬 의원실이 이제 해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5월 27일과 6월 3일 포항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라고 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날짜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 공범인 이 전 대표 방금 말한 그 이 전 대표가 이 골프 모임을 잡으면서 거론했던 날짜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보의 어떤 제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보가 조작됐다면 진짜 큰 문제이지만 예. 이 제보자가 누구냐를 갖고는 지금의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메신저를 지금 권성동 의원이 공격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의문은 이게 그럼 이 단톡방하고 최상병 특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 공수처에서는 사인 간의 대화기 때문에 아직은 수사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단톡방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예, 좀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 방금 해주신 말씀이 포인트인데 이 최상병 특검은 그 수사 과정 최초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개입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취지는 군에서 더는 이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권력자에 의해서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건데 그게 이번 사건 최상병 사건에서 제대로 지켜진 것인지 이걸 살피겠다는 게 특검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한 거야 만 거야 이게 핵심이고 근데 임성근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지금 포커스 투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물론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되면은 왜 개입을 했느냐 만약에 했다면은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개입했는지 여부에 좀 공수처나 이제 집중한다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 단체 대화방에 대해서도 그 카카오톡 단톡방 안에 우리 수사 대상이 포함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고는 하고 있지만 그거의 그 대화방의 내용을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예, 뭐 지금 그 수사 인력의 한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닌가. 뭐 아예 수사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왜 임성근을 이렇게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정권을 위험에 빠뜨렸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법사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네. 말도 있었는데 이거에 굉장히 의문이라서 그 부분도 조금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회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어제 오후 4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는데 24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국회 5분의 3이 동의하면은 맞습니다.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이루어졌고 188표 중에 찬성 186 그리고 반대 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종결이 됐고 곧바로 최상병 특검 의결이 이어졌는데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9명 그리고 반대 1명이었습니다. 반대 1명이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그 의결이 이루어졌거든요. 반대 1명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했는데 김재섭 의원만 홀로 남아가지고 지난번에 김웅 의원도 홀로 남아가지고 그때는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은 홀로 남고 그다음에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네,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이 표결 자체는 민주당에서는 뭐 계획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19일 그 최상병 일주기인 19일 전에 처리한다.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또다시 민심을 거부하고 이 최상병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회 상황을 반영한 듯 사실 원래 내일 국회 개원식이 또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을 하겠다고 했어요. 국회 개원식. 여당이 불참을 한다고요? 국회 개원식에?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겠다 했거든요. 통상 이게 국회 개원식을 하면은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연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겠다 추경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이것도 이제 용산에서 좀 검토를 한 뒤에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 개원식이 밀리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상생과 협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저께 말씀하셨죠. 이틀 전에 이게 참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큐레이션 맹영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